나는 지금 50살이다. 일을 그만둔 지 6개월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자꾸 불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가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편안함이었다가 점차 무게로 바뀌어갔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는 안다. 내가 집에 계속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도 불편하다는 것을. 자존감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이어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게 없던 자리가 자꾸 신경 쓰인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심지어 가족과 저녁을 먹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작년 가을쯤이었다. 정확히는 10월 중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그 시간이 평온했다는 것, 그리고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주변 소리가 모두 또렷해졌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아내가 커피를 마시며 내는 작은 한숨, 드라마 속 배우의 대사, 냉장고에서 들려오는 낮은 웅웅거림. 모든 것이 평소보다 선명했다. 누구야? 아내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바라봤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짧은 순간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두려움, 죄책감,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결국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추고 화면이 어두워졌다.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목이 뻣뻣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선택을 하면 뭔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자가 왔다. 형님, 저 태수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2달 전의 여름이 떠올랐다. 그와 나는 같은 현장에서 일했다. 정확히는 58일. 작은 아파트 단지 조경 공사였고 우리는 매일 아침 7시에 만나 저녁 5시까지 함께 일했다. 그는 나보다 3살 아래였지만 서로 형님 동생하며 편하게 지냈다. 점심을 먹을 때도 함께 앉았고 일이 끝나면 가끔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묵묵히 일하는 타입이었고 가끔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웃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일터에서 쓸데없이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편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었다. 누가 먼저 도구를 쓸 것인가, 점심시간을 몇 분 일찍 가져도 되는가, 그런 류의 일이었을 것이다.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고 나는 조금 짜증이 나서 말을 거칠게 했던 것 같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일을 계속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함께 일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일이 끝났다. 마지막 날 현장 소장이 우리에게 일당을 주면서 말했다. 다음 일자리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와 나는 헤어졌다.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연락하자는 말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알게 되었다.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다른 동료에게서 들었다. 그가 과거에 살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10년 전쯤 음주 상태에서 싸움이 붙어 상대를 죽였고 7년을 복역했다고 했다. 출소한 지 3년쯤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순간 뭔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와 58일을 함께 보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일했고 말을 나눴고 가끔 웃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화를 냈다. 사소한 일로 목소리를 높였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봤다. 혹시 그때 그가 기분이 상했을까? 혹시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그날의 일이 그에게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걱정이었다. 사소한 다툼은 일터에서 흔한 일이고
대부분은 금방 잊힌다. 하지만 그게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살인. 며칠 후 첫 번째 전화가 왔다. 그때는 낮이었다. 오후 2시쯤. 나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나는 주저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다. 즉각적인 두려움이었고 별 이유도 없었다. 그저 받고 싶지 않았다. 받으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았고 그 복잡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2주 후 두 번째 전화가 왔다. 그날은 저녁이었고 집에 혼자 있을 때였다. 아내와 아들은 외출한 상태였고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화면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음으로 바꿨다. 피로와 회피였다. 이미 한 번 거절했는데 또 전화가 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그 부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지쳤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안방에 앉아 문자를 읽으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무감각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두렵긴 했지만 동시에 체념 같은 것도 느껴졌다. 계속 피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었다. 나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술 한잔하고 싶은데 요즘 바쁘세요? 또 다른 문자가 왔다. 한참 후에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웃고 누군가 울었다. 소파에 앉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시계를 확인했다. 8시 15분, 8시 23분, 8시 35분. 어깨가 뻣뻣했다. 손이 차가웠고 심장이 평소보다 빨랐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뭐가 두려운가? 그는 단지 술을 한잔 하자고 한 것뿐인데, 옛 동료가 연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혹시 또 전화가 올까? 혹시 문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더 불안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가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나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다. 형, 혹시 민호 연락처 알아요? 민호. 그와 나 그리고 함께 일했던 또 다른 동료였다.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고 항상 밝게 웃던 사람이었다. 아니, 모르는데? 왜? 연락이 안 돼서요.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 한 달쯤 됐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갑게 식어내리는 느낌이 다시 왔다. 한 달.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한 달쯤 전이었다. 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그 시점과 비슷한 때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도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이틀 후 다시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또 전화했다. 이번에는 통화 중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꺼져 있거나 해지된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자주 뉴스를 확인했다. 별일 없겠지. 그냥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폰을 잃어버렸거나 고향에 급히 내려갔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어진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2달쯤 지나서 나는 그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민호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고 물었다. 소장도 모른다고 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자기도 찾고 있다고 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었지만 소장도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
아니, 알아볼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신고하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전과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것 같다고? 증거도 없었다. 확신도 없었다. 그저 불안만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날 그 전화를 받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선택한 것이다. 만약 받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떤 목소리였을지, 정말로 그냥 술 한잔 하자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고 답장하지 않았고 회피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민호의 실종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 내가 전화를 받았다면 뭔가 달라졌을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나갔다면 민호처럼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 나였을지,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그날 밤 안방에 혼자 앉아 진동하는 휴대폰을 바라보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선명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받지 마. 나가지 마. 그 목소리가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따랐고 그 결과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끔은 가장 불안한 것이기도 하다.